예, 안녕하십니까. 사실 되게 어색한 자리가 시작이 됐는데요. 원래 다들 아시다시피 올해부터 한 15분 정도 저희가 좀 제 지식에 대해서 책을 읽거나 아니면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강연같이 하려고 마음을 먹었고 몇 회 시작을 하다가 요즘 트렌드에 맞게 북튜버처럼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바꿔봤고요. 처음 하는 거라서 많이 어색하긴 하지만 좀 잘 해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처음 들어보시고 피드백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생각하는 이 부분들은 이제 책에 대해서 단순하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책에 대해서 책을 읽고 나서 그냥 제가 느꼈던 생각들을 같이 공유하고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생각을 했으면 하는 거리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책을 먼저 소개를 드리면요, 컬처 엔진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사실 직장인의 애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장님께서 사실은 추천해 주신 도서입니다. 사장님께서 추천을 해주시고 이 신경수 저자의 출판 강연에도 다녀오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때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부채의식을 가지고 직장인으로서 눈치를 보이고 있다가 이걸 드디어 읽고 구성원들에게 공유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컬처 엔진의 이제 부제가 이제 지속 성장을 만드는 위대한 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컬처 엔진 하면 이제 조직 문화를 지금 같은 비상 시국에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것들, 바로 조직 문화라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신경수 저자 같은 경우는 이 책에서 소개를 했을 때는 일본에서 유학을 하시고 일본의 이제 HR 전문 그룹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한국에 법인장으로 오셔서 한 10년 동안 그 일본 기업, 한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의 HR 지원, 그 다음에 HR 컨설팅 같은 것들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직 문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이제 퇴직을 하시고 이제 지속성장연구소라는 것을 설립을 하시고 이쪽에 소장으로 계시고 여러 신문 같은 데 컬럼을 쓰고 계십니다. 그러면 컬처 엔진의 이 책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를 소개를 드리면은 첫 번째는 가치관, 두 번째는 조직 구조, 그리고 세 번째는 습관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분이 생각하는 건 이제 가장 비상경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조직 문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마찬가지로 조직 문화의 기초는 어떻게 보면 신뢰와 소통의 중심의 조직 문화가 그런 기본이 된다라는 생각 안에 그 위에 올바른 가치관, 특히 어떤 건전한 가치관의 공유가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정한 구조, 그러니까 합리적인 경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것들을 계속 개선하려는 노력, 어떤 개선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지 컬처 엔진이 계속 이제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이 책에서는 이 세 가지 목차를 가지고 본인의 생각, 그리고 이제 본인의 경험, 그리고 본인이 이제 어떤 HR 컨설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실제로 느꼈던 사례라든지 아니면은 설문을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좀 이제 공유를 하면서 거꾸로 또 이제 유명한 학자들의 책을 인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타사 사례, 그러니까 좀 좋은 사례도 있고 안 좋은 사례들도 있는데 좀 유명한 사례들도 있고 본인이 겪었던 사례들도 이제 같이 공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으니까 제가 이 책에서 느꼈던 좀 생각할 거리 아니면 좀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부분들에 대해서 한 5가지 정도 너무 많이 뽑아온 것 같은데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이 책에서 이게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이제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인간관, 어떤 철학과 그에 대한 공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책의 61페이지 내용을 잠깐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61페이지에 이제 이분도 이제 언급을 한 내용인데 장만기 회장이라는 어떤 인간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끝없이 탐구하고 어떤 교육 사업을 했던 분의 내용, 저서의 내용을 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만기 회장의 저서 아름다운 사람 당신이 희망입니다에서도 나온 구조를 얘기를 하면서 인간 안에 잠재되어 있는 많은 것을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스스로 알아야 한다. 자신의 가능성을 믿어야 한다. 자기 자신이 자본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올바른 가치관을 위해서는 이런 좀 저희가 요즘 많이 얘기하는 좀 인간에 대한 선한 의지에 대한 인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인간관을 되게 중요시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319페이지에서 보면은 또 이제 배달의 민족 사례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규율위의 자율이다. 하지만 규율을 무시한 자유는 있을 수 없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해서 어떤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철학에 대한 내용이 먼저 회사 조직에 자리가 잡혀 있어야 컬처 엔진이 잘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문제가 지금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많이 이슈가 되는 것들이 재택근무는 뭐 할 때 육아를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비난을 하거나 차라리 그럴 거면 재택을 하지 말자라는 얘기, 아니면 최근에 또 이제 다면평가, 인사평가를 시작하면서 인사평가, 다면평가 그냥 인기 위주로 가고 있다, 다른 사람이 하는 평가를 못 믿겠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을 생각이 나서 이 올바른 가치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지금 많은 인사 제도나 아니면 저희 기업문화팀이 이제 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가장 기본이 올바른 인간관의 철학에서 어떤 인간의 긍정적인 모습, 인간은 의지가 있고 본인이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시작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구성원들은 그 철학이 아직까지는 공유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 좀 신기하게도 이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는 얘기들을 그냥 많이 하는 얘기처럼 그게 생각이 되는데요. 평가 같은 경우도 아까 뭐 얘기를 드렸지만 본인은 충분히 다른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뭐 인기 위주로 평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조직을 스스로 되게 낮춰보고, 아니면 우리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되게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재택근무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본인이 할 일들을 하고 뭐 육아를 잠깐 할 수 있더라도 또 다시 자기가 맡은 임무를 하고 그 시간을 뭐 꼭 채운다거나 아니면 자신이 맡은 일을 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모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실 여러 가지 인사 제도가 설계되어 있는데도 직원들은 그 시간을 채워야 된다는 거에만, 그 시간을 채우지 않으면은 뭐 약속을 못 지켰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거꾸로는 그런 자율성을 다 배제하고, 그렇지 못한 그런 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인간은 어떻게 보면은 좀 부정적으로 아니면 좀 낮춰보는, 스스로를 계속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들이 좀 안타까워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이 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생각할 거리는 첫 번째 것과 연결되는 어떤 저희만의 회사만의 가치관에 대한 공유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책의 75페이지에 나왔던 이제 구글 사례에서, 구글은 이제 신입 사원들, 경력 사원이든 새로 들어온 분들에게 무조건 한 가지만 강조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발음이 안 좋지만 이제 레디칼 캔더라고 해서 아주 좀 급진적인지만 아주 그냥 적나라한 솔직함, 그런 부분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에 핵심 가치가 있고 하지만 신입사원들이 들어왔을 때 과연 이런 부분들의 저희 가치관에 대해서 공유가 잘 되고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입사원들이 들어왔을 때 교육을 안 하는 회사들도 있다고는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회사의 조직이라든지 회사의 역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아니면 사실 채용 시점부터 우리의 기업 문화는 어떤 것이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너무 많지 않게 인지를 시키고 그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어떤 게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사실 채용 쪽이랑도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입사를 하게 됐을 때 어떤 자부심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경험을 어떻게 줄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떤 좀 상징물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하면서도, 또 추가로 저희 기업문화팀에 최근에 이제 저희가 찾은 저희 현대모비스의 아이덴티티인 도전과 협력을 어떻게 하면 잘 전달을 해서 입사 시점부터 기억을 할 수 있게 만들 것인가를 한번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나온 아이디어로는 이력서 같은 것들을 처음에 입사를 할 때부터 주던지, 아니면 입사 몇 년 차부터 계속 상기시켜서 본인의 첫 마음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만든다든지, 아니면 첫날에 되게 즐거운 사진 같은 것들을 찍어서 그 기억이 계속 갈 수 있게 만드는 건 어떠냐, 이런 아이디어들은 저희 구성원들끼리 같이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같이 좀 고민을 해서 어떤 신입사원들이 처음부터 우리의 핵심 가치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그래서 그 가치관이 아까 첫 번째 얘기 드렸던 좀 흔들리지 않게 기본적인 가치관을 다 같이 가지고 갈 수 있게 만드는 것들을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이제 조직에서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이제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이제 그냥 쉽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해서 일을 잘하는 순서와 좀 어떻게 보면은 성격이 그렇게 잘 사회 조직에 맞는 성격과 안 맞는 성격, 이렇게 분류를 네 가지로 해가지고 본다 그러면은 일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아니면 일은 잘하는데 성격이 조금 모나고 조직에 융화가 안 되고, 하지만 일은 못하지만 성격이 매우 좋고
그다음에 아예 일도 못하고 성격도 조직에 융화되지 않는 뭐 그런 4가지 분류가 있을 때 뭐 어떤 사람과 일하고 싶냐는 질문을 받으면 뭐 제일 좋은 뭐 일을 잘하고 성격도 좋고는 당연히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고요. 일도 못하고 성격도 나쁜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같이 일하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를 당연히 할 건데 제일 고민되는 것들이 이제 2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은 잘하는데 좀 성격이 모난 사람과 같이 일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일은 조금 못하지만 어떤 우리 조직의 조화가 잘 되는 사람과 일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고, 사실 그런 사례들이 대부분 많이 겪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일이 우선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대부분의 뭐 이 책에서 나온 설문을 보면은 한 7대3 정도로 일은 조금 못하지만 성격이 좋은 사람과 같이 일을 하고 싶다라고 대답을 많이 하고 그렇게 인사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 책에서 이제 얘기를 한 게 좀 뭐 여러 가지 설문들을 했을 때 이제 회사에서 어떤 동료 팀원들과의 결속과 유대감을 만들고 조직의 성과를 만드는데 되게 큰 영향을 주는 게 친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친한 친구의 존재 여부가 이제 구성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를 한 것들을 이제 인용을 하면 이제 친한 사람이 있을 경우는 친한 사람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뭐 조직에서 칭찬을 받거나 인정을 받는다는 응답을 하는 경우가 43%가 더 높다고 얘기를 하고요. 업무에 본인이 업무를 스스로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대해서도 다른 친한 사람이 없다는 사람보다는 27%가 훨씬 더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다. 그리고 자기의 의견을 더 많은 사람들이 중시한다는 것도 한 27% 정도가 높다고 합니다. 좀 조직이 융화되고 즐겁게 일할 수 있게 만드는 것들이 어떤 친한 사람의 존재인 것 같은데요. 그런 친한 사람이 되게 회사가 만들어줄 수는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이런 회사의 사조직이나 그런 부분들이 없어야 된다고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뭐 학연, 지연 뭐 이런 걸로 이루어진 사조직은 좀 문제가 되겠지만 어떤 같은 취미를 공유하거나 같은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회사가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동아리 같은 데도 뭐 저희 회사도 지원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교육 프로그램을 같이 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뭐 친해질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업문화팀도 이런 좀 친한 사람을 만드는 그런 부분들에서 고민을 해야지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공채가 없어지는 지금 시점에서 이제 동기라는 부분들이 예전에는 어떤 기수 문화로 되게 안 좋게 볼 수도 있었지만 요즘 제가 느끼는 거는 회사에서 좀 더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동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어떤 기수, 동기 뭐 그런 것들 뭐 회를 만들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같이 경험할 수 있는 무언가를 제공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원래도 저희가 학예 수련대회가 없어지고 공채가 없어져서 조금 뭐 신입사원들이 어떤 소속감을 못 느끼는 부분들을 2년차 드림온 행사라는 것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됐지만 이분들에게 어떤 즐거운 경험,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경험들을 만들어서 친한 사람이 되고 이분들이 결국은 이제 회사에서 좀 같이 어려운 점을 터놓고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저희 기업문화팀에서 고민을 더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4번째 얘기는 이제 팀장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실 팀장이 제일 중요하다는 설문들은 너무 뭐 얘기들이 많이 있고요. 이 책에서도 뭐 혁신에 대해서도 가장 열심히 해야 될 부분들이 중간 계층 중에서도 이제 팀장급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책에서 제가 그냥 갑자기 든 생각이 이분이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만든 제품 중에 본인이 자랑한 제품이 하나 있는데 이제 관리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경력 개발 모델을 만들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에 쓸 수 있는 모델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도 같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꼭 누구가 관리자가 돼야 될 필요는 없고 저도 팀장이 지금은 돼 있지만 언젠가는 뭐 다시 실무로 돌아갈 수도 있고 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한국 사회에서는 알게 모르게 이제 나이가 먹으면 어떤 직함이나 어떤 직급을 꼭 가져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본인이 관리자가 되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돼야 되는 상황이 있고 거기서 어떻게 보면 거꾸로 실패한 관리자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관리자 수보다 전문가의 수를 늘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되고 있고요. 사실 이거는 뭐 인사 제도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R&D 같은 경우에 뭐 투트랙을 만들었다가도 잘 운영이 안 됐지만 이렇게 녹여보려고는 하고 있지만 기업 문화 차원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꼭 팀장이 가장 어떻게 뭐 리더로서 위고 아닌 사람들은 그 밑에 사람들이라는 이 의식을 바꿀 수 있을까가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사실 리더십에 대한 부분들도 당연히 인정해 줘야 될 부분들을 인정을 해주고 더 저희가 이 아이패드를 받았듯이 훨씬 더 이제 활용할 수 있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것도 맞지만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을 더 많이 만들고 어떤 능력에 따라서 뭐 관리자보다 전문가가 뭐 급여를 더 많이 받는다거나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주면 제일 편하겠지만 그런 제도가 없을 때라도 어떻게 하면 전문가들을 더 인정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저도 뭐 어떤 특별한 아이디어는 없지만 계속 그런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고민이 계속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해야지 또 팀장이 제일 중요하게 사실 뭐 여기서 피터 드러커 같은 경우는 이제 팀장을 매니저로 해서 조직의 성과에 그 핵심이 되는 자, 책임을 지는 자라고 이제 뭐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뭐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도 그게 꼭 나이 든 사람이 꼭 최연장자가 할 필요가 있지 않게 만드는 문화를 어떻게 우리가 조성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제 혁신이라는 말입니다. 뭐 이 책에서 좀 또 어떤 설문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위기 뒤에 뭐 이런 코로나 위기 말고도 어떤 저희 뭐 리먼 사태나 아니면 그 전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나 그런 위기 뒤에 극복할 수 있는 회사들을 봤을 때 이제 승승장구하는 회사들이 한 10%가 되고요. 그냥 유지하는 회사가 뭐 20%, 나머지는 허덕이는 회사가 70%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10%의 그 위기 뒤에 거꾸로 더 승승장구하는 회사들을 봤더니 그 회사들의 공통점은 혁신이라는 단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정도가 월등히 높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 설문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게 어느 정도 높았는지에 대해서는 뭐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아서 저도 뭐 이 책을 그냥 인용을 했는데요. 어쨌든 뭐 혁신이라는 단어는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많이 고민하는 것은 모비스에서 혁신, 개선 이런 단어가 과연 긍정적으로 쓰이고 있나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받았던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이 혁신이나 개선자를 붙인 팀들이 실제로 그렇게 혁신을 하거나 개선을 한 게 아니라 그걸 더 좀 지장을 주거나 아니면 혁신이나 개선을 계속 얘기를 하면서 저희에게 그냥 부담만 줬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름을 쓰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많은 직원들한테, 그러니까 많은 구성원들한테 긍정적인 이미지로 다가올까 모비스에서 이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혁신이나 개선, 뭐 똑같은 얘기지만 뭐 도전이나 협력 이런 단어들이 그냥 진짜 기존에 저희가 알던 대로는 정말 긍정적인 단어들인데 모비스 안에서는 긍정적이지 않게 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이 책에서는 약간 답을 내린 부분들이 납득을 시키고 즐거움을 주고 그 다음에 참여를 시키고 성공 체험의 공유를 하게 하면 그렇게 될 거다.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 얘기들을 해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희도 뭐 그런 교과서적인 거에 따라서 지금 많은 캠페인들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많은 것들의 목표가 사실 이 좋은 단어들, 핵심 가치에 있는 많은 단어들, 아니면 저희 아이덴티티에 있는 도전과 협력이라는 단어, 아니면 많은 회사들이 당연히 가져야 될 혁신이라는 단어, 변화라는 단어, 그리고 뭐 연구소에서 찾은 당연히 저희가 회사원이라면 아니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될 신뢰와 존중이라는 단어가 그냥 구호나 아니면 거꾸로 되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부정적으로 들리지 않고 진짜 그 단어 그 뜻대로 좀 가슴 뛰게 만들 수 있게 만드는 게 어떤 게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저희 구성원이 좀 많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마지막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예, 어쨌든 뭐 처음이라서 되게 지금 시선 처리든나 아니면 이거를 들고 있는 거나 아니면은 뭐 어떻게 말을 하는 것 속도 같은 것도 다 제어가 안 되고요. 일단 뭐 저부터도 어떤 변화, 혁신에 대해서 혁신을 얘기했지만 진짜 혁신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보려고 하고 도전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일단은 긍정적인 시선으로 이제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서도 좀 피드백에 있어서는 솔직한 피드백을 통해서 저도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의견을 가감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제 제가 부끄러워서
금요일 아침 7시부터 이 촬영을 몰래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동참해서 촬영을 지원해준 지연진 매니저에게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맨날 저희가 스팸 메일도 보내지만 이렇게 또 이제 스팸 영상을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직원분들, 이걸 보시는 분들도 일단 꾹 참고 한 10분, 20분의 시간을 내서 봐주셨기 때문에 뭐 제 생각이 뭐 옳진 않지만 어떤 생각의 할 거리를 자꾸 드린다는 생각이 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그런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2회로 찾아뵐 수 있을지 없을지는 다 여러분의 열렬한 피드백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